박찬대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이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손자다. 독립운동가의 정확히 외손이다 그랬는데 족보를 따져봤더니 실상은 외손이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도 적절치 않다. 국어사전을 펼쳐봐도 박찬대는 독립운동가의 외손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반개혈족. 촌수로 굳이 따져봤더니 22촌쯤 되는. 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뉴데일리가 여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가 독립운동가 외손이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마이크 들고 말도 하고 뭐 다 해왔는데 족보로 따지면 22촌이다. 유권자에게 정보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고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찬대 외할아버지를 따져봤더니 이동봉이라는 분인데 이동봉이라는 이 분은 박찬대 후보가 내가 독립운동가의 외손이야라고 했던 그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이 박찬대 외할아버지 이동봉 이 두 분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어이구야 그냥 문중 사람 반개혈족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계는 아니다. 박찬대 후보의 어머니 되시는 이월영 씨 이분을 따져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직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뉴데일리가 그냥 근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법이 나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이러한 관계는 친족이라는 말 써도 안 되고 유족이라는 말 써도 안 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한정한다. 22촌. 그러면은 뭐 외손이라는 말은 물론 이려니와 친척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은 독립유공자를 배우자, 자녀, 손녀, 손자, 며느리로 딱 국한하고 있다. 어떻게 외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상용,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서간도 독립군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1925년 봄부터 이듬해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분입니다. 1932년 중국 길림성 설안현에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 내 유고를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외손이냐?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외손이라고 하면 딸이 낳은 자식, 즉 외손자와 외손녀를 뜻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보면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관계 등 신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데 지금 박찬대 후보는 뭐 선거 캠프 개소식 때도 또 뭐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그 석주 이상용 선생 묘소를 찾아가서도 자꾸 자기가 외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초비상이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서울 첫 등판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그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로 내세우느냐를 가지고 경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랬잖아요. 지지율 1, 2등을 달리던 이진숙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를 경선에서 컷오프를 시키고 이랬던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쪽에 누가 오든 넉넉한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면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한창 이렇게 높아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KSOI 여론조사 방식에 따르면 무려 추경호가 50.1, 김부겸이 41.1. 여론조사 사상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 대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추경호 후보하고 함께 보수 결집에 나섰는데 대구 시민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이렇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 방송 감고 공유하고 계신 분들 동의하시면 댓글 좀 써주십시오. 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우세하다 싶으면 그러면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보수 쪽으로 더 세게 뭉치는 그런 경향을 과거 선거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 대구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보수 쪽 후보가 앞서 있을 때는 보수 쪽 후보를 나무라기도 하고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상 민주당 쪽이 크게 앞서 나간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구에 계시는 보수 이 진영의 그 유권자들이 더 강하게 결집하고 뭉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부산 쪽에서도 부산 북갑에서 처음에는 하정우 후보가 꽤 앞서 있었죠. 더더군다나 어떤 양자 대결을 해도 하정우 대 한동훈을 해도 하정우 대 박민식을 해도 하정우가 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자 대결을 해도 뒤집힌다.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은 기간은 정청래가 지원 사격하지 말고 괜히 민주당 파란 옷 내세워가지고 반감을 얻기보다는 그냥 하정우 개인의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말이죠. 이제 정청래 발등에 불 떨어졌다, 초비상이다. 그 얘기의 맥락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7.3.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그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전라북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유권자들께서는 정청래가 김관영을 제명시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를 심판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심판의 그 정서가 지금 오라고 있는데 뭐 김어준 방송까지 나가서 뭐 전북이 무너지면 이재명의 심장부가 무너져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